환희님이 저기 소송을 겪고 있네요. 저 처음 알았네요. 그래요. I've come to bargain. 띄어쓰기 성애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웃어서 죄송하고요. 저 환희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하느님은 되게 좋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시각이 3월 29일입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뉴스들을 그냥 가볍게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민식이법이 굉장히 조금 논란이 많죠.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히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무인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로서 피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라고 할지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율은 핵심을 보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이제 신설된 거죠. 이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어디서 좀 많이 보신 느낌 아닙니까? 음주운전에 있어서도 이 정도 이제 형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지금 이 민식이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운전자 과실이 1%만 있어도, 그러니까 부주의라는 거죠. 뭐 어린이가 와가지고 차에 꽝 받았어요.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애들끼리 막 장난을 치다가 딱 밀었어요. 그런 경우까지도 처벌을 중하게 하겠다.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차를 밀고 가야 된다. 내려가지고. 제가 좀 빵 터졌어요, 거기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차를 나도 밀고 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 법은 그렇게 있지만 강력한 사고가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벌금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1%라도 과실이 없는 사고가 있을까요? 운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아무리 잘 조심을 해도 1%의 과실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 1%의 과실 가지고도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 또는 실형이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그 어떤 원칙상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에도 지금 민식이법에 대한 어떤 포비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창호법 개정됐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뜯어놓고 보면은 이제 경중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쭉 보면은 굉장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규정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개정이라는 거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30km 미만일 때에는 특별한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30km 달렸다면 조심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민식이법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네요. S자 통과 못하겠어? 방심한 음주운전자 하룻밤 4명 적발.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트랩형 음주단속 현장에 진입하던 승용차 한 대가 이제 멈칫했다 이렇게 써있고요.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 감지기 측정을 건너뛰고 음주 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S자로 해가지고 좀 비틀비틀 거려서 폰을 치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측정기를 대는 어떤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획기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누가 생각을 했지? S자형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냥 누구나 다 통과를 할 수 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SBS 거네요. 자, S자 코스를 통과하지 못해 10명이 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그중 1명을 제외하고는 아예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잡긴 잡았는데 이게 음주를 해서 잡힌 게 아니라 운전을 못 해갖고 잡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이제 호흡 측정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수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뉴시스 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상습자 2명 구속.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음주운전 또 했어요. 당연히 구속입니다.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구속이에요. 광주 북부경찰서 26일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6세 A씨를 구속했다. 4차례 적발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 그다음 북부경찰서는 또 30살. 이분도 3차례 집행유예 기간 재범. 변호사가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죠. 집행유예 받고 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들어가셔야죠. 욕을 먹어도 싸다고 봐요. 제가 봐도. 물론 이제 뭐 딴에는 또 이제 얘기가 있겠죠. 뭐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일단 집행유예 기간 안에 걸리신 분들은 무조건 구속이다. 이건 답이 없다. 송범석이가 와도 구제를 못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한다고 뭐 안 될 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한 분 한 분을 조금 더 자세히 도와드리고 시스템적으로 이게 완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이 있는 거지. 자, 마지막 뉴스 기사 좀 볼까요? 네, 환희 씨가 그 음주운전 걸린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26일에 팬카페에 이제 글 쓰셨네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또 앞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함께 일해온 지인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려 단 하루라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환희님이 저기 소송을 겪고 있네요. 저 처음 알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살면서 가슴 아팠을 때가 지인한테 배신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멍청했죠.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근데 무슨 저기 법을 하는 놈이 사기를 당하냐 그러는데 아유, 저도 순진해요. 사기 잘 당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사기에 대한 책도 하나 써볼 환희님도 뭐 어떤 소송인지는 제가 뭐 글을 정확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이제 힘든 시기를 좀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힘들다고 해서 뭐 음주운전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지으셨으니까 벌은 받으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저녁 9시께 마무리한 뒤 새벽 5시께 본가로 출발했다. 뭐 이 말이 맞다면 충분히 쉬신 것 같아요. 8시간 정도는 쉬셨네요. 그래도 숙취로 걸리신 건데 숙취로 걸린 건 맞은 것 같아요. 다음날 새벽에 걸리신 거니까 그죠? 사고가 나서 걸리신 거고 자 이제 0.061로 면허 정지가 되신 거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면허 취소가 2년입니다. 그래서 환희님은 면허 취소가 2년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년 동안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매니저님이 좀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네요. 물론 이제 당분간 방송 활동도 못 하시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환희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힘내시고 그지만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니까 벌을 받으셔야죠.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음주운전 적발되는 게 많은데요.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2달에 1명씩 나와요. 빠르면 한 달에 한 2명 나오고 뜸하다 하면 2달에 1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연예인 음주운전 때문에 내가 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가 막 객관적으로 달라지고 막 구제 가능성이 뭐 70%였던 게 막 20%로 깎이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워서요. 뭐 음주운전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사업이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물론 저희 의뢰인들에 있어서는 제가 뭐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신경을 못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저놈 저거 딴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 내 돈 받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업무만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제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믿을 만한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보이시나요? 네. 소상공인 신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 받으러 간 거거든요. 2020년 3월 26일에 갔다 왔어요. 근데 8시 43분에 제가 대출 받으러 갔거든요. 여기가 9시에 열어요. 9시에. 대기번호 보이십니까? 실화냐라고 하실 건데 보세요. 425번이었습니다. 9시에 문을 여는 데고 오전 8시 43분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424명이 있었어요. 이날은 포기했습니다. 못 받아요. 300명부터 잘라요. 다음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3월 27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에 가서 거기서 서류 썼어요. 근데 안 된대요, 대출이. 왜? 행정사가 전문직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왜 너는 너 자신을 자꾸 비하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행정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이 행정사님들도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전화 올라. 행정사가 이제 전문직이 맞아요. 맞는데 행정사라는 자격이 알다시피 과거에 공무원 하신 분들 위주로 노후 대비하라고 많이 줬던 자격증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전문직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뭐 사회 인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저는 전문직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갔는데 전문직이래요. 국가에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시리에 빠졌죠. 왜? 결국에는 전문직이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보니까 이틀 동안 그럼 난 뭘 한 거지?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대출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더 내려간다 그래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대출을 좀 빨리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 뭐 노무사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 중에 어떤 소식을 모르고 새벽부터 줄 서실 거면은 가지 마세요.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줘요. 그냥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좀 수다를 많이 떨었네요. 질문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3편씩 찍어도 일주일이면 15명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가볍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